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주택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지금 철거가 지금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는 그 지식도 공유를 할 겸 예전에 그 조적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거실 부분인데, 예전에는 거실 부분에 이렇게 해서 목재로 되어 있는 그 합판 같은 루바 마감으로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목재를 다 철거를 했었을 때 이렇게 벽돌 구조로 이제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방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장 처리를 해서 마감을 해놨는데, 예전에 그 벽돌 주택 같은 경우는 공법이 그래요. 이렇게 벽돌로 주요 구조체를 쌓고요. 그리고 상단부에 이렇게 테두리볼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이게 한 30년이 조금 넘은 이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제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뭐 비벼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주요 구조체가 벽돌 구조이기도 하지만은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내력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외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1층에 보시면 외부로 들어가 있는 내력벽 구조가 주요 구조체고요. 그리고 벽돌 구조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있습니다. 저 바닥을 형성하는 이 슬라브 자체를 벽돌이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 칸막이를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위험하게 되는 거죠. 콘크리트 구조하고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무리하게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벽돌 구조가 왜 구조적으로 많이 약할까? 지금 그 지진이 여진도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고,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얘네들의 그 벽돌 구조 자체는 구조체의 역할을 크게 못해요. 이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지진에 의해서 이 벽돌을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시멘트가 나중에 다 분해가 되는 거죠. 벽돌을 물고 있는 접착이 되어야 되는 이런 벽돌에 시멘트가 이제 분리 현상이 이제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횡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크랙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내부에는 마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부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물 이렇게 외벽에 보시면은 미장을 했는데도 지금은 이제 표가 안 납니다. 이런 부분에 크랙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시멘트 있는 부분을 만약에 걷어내게 되면은 조적 구조가 많이 벌어지거나 홈이 많이 생겨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술자들이 공사를 했는가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적을 제대로 못 쌓고 그나마 콘크리트 배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못했었을 때는 지진에 의해서 균열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곳을 간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적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조적이 대부분 70% 80% 지금 이제 이전부터 이렇게 지어져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실험을 통해서 7, 8회 정도 그 강도가 한 번 더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그 국토에 있는 주택이 한 70% 이상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때문에 현장 답사를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저희도 눈으로 직접 많이 봅니다. 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외벽체 자체가 균열이 벽지가 찢어지고 미장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구조체 자체가 많이 흔들려 있고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게, 안이하게 생각해버리면 얘네들이 힘력이 약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확장을 해서 이 지지를 받고 있어야 될 이 벽체 자체가 무너지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위에 있는 슬라브가 밑에 있는 층을 덮으면서 탕탕탕탕 이렇게 해서 1층까지 샌드위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무리한 만약에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꼭 구조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조 진단을 받고 공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비용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면은 무리한 확장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 전기 같은 경우도 그 주택 같은 경우 이게 수명 자체가 5년 30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 이렇게 전기라든지 여기 보시는 바닥에 있는 배관이라든지
얘네들이 수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년 정도 되면은 수명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할 때 이 전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인입 그 수도 배관이라든지 뭐 난방 배관이라든지 하수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저희가 신설로 해서 골조만 남겨두고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라서 상업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뭐 교습소라든지 아니면 주거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외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영상을 갑작스럽게 찍는 이유는 마침내 철거가 잘 되어 있고 구조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도 여기 조적은 그나마 다행히 잘 쌓았습니다. 한 번씩 시골 가보시면은 이 조적을 정말 형편없이 이렇게 조적을 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막 쌓기로 해가지고 그냥 칸막이 조성만 이제 이렇게 했는 거라 가지고 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 그냥 마감을 목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 스티로폴, 자, 우리 그 조적 구조에는 스티로폴 왜 단열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추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단열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주 밀실하게 촘촘하게 단열 작업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벽돌 사이에 스티로폴을 그냥 끼워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람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층 때문에 바람이 계속 돌면서 더 겨울 되면은 많이 추워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적 구조는 사실상 요즘엔 치장벽돌로 해서 무늬를 많이 내고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적을 쌓고 이거를 메인 구조체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